본격 덕질하는 스토리텔러 스카이도슨트가 추천하는 11월 공연 리스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작품은 현재 연남장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룰렛입니다. 비밀스러운 대저택의 주인이자 어떤 내기에서도 절대 지지 않는 남자 포우가 파티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둘 파티장에 참석한 관객들은 간단한 음료와 간식거리를 즐기고 딜러들의 입장 이후부터는 게임을 시작하죠. 누군가는 잃고 누군가는 얻는 승부의 세계입니다. 단편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뮤지컬 룰렛은 비밀을 품고 있는 남자 포우, 허름한 옷차림을 한 부당자 도일, 그리고 두 사람을 지켜보는 여자 아가사, 이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창작 이머시브 뮤지컬입니다. 공연은 기본적으로 관객들이 참여를 통해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어요. 프리쇼 단계에서 게임을 즐기고 얻은 칩으로 자리를 정하고 원하는 인물에게 그 칩을 베팅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뜻밖의 행운이 관객들에게 찾아오고 욕망으로 가득한 인물들의 운명을 직접 정해주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머시브, 즉 관객 참여형 뮤지컬들 중에서도 특히나 대중성을 잘 챙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무겁지도 부담스럽지도 않으면서 비밀과 욕망이 가득한 이야기로 빠져들 수 있죠. 지금까지 관람한 공연들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원하신다면 이 작품 뮤지컬 룰렛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두 번째 작품은 홍익대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부치아난입니다. 여러분, 객석 위를 날아다니는 고래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장영민 작가의 소설 부치아난의 우물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부치아난이 공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작 초연으로 찾아온 부치아난은 현실과 전설을 오가는 이야기를 보여주는데요. 대학로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이름인 박혜림 작가가 각색 단계에 참여하고 민찬홍 작곡가가 음악을 맡으며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본 작품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지점은 역시나 연출적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LED와 프로젝터 등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현실과 전설의 교차라는 이야기에 몰입을 더해줘요. 그중 공연 홍보 단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앞서 언급한 초대형 고래의 등장일 것 같은데요. 거대한 사이즈의 고래에 드론이 달려 객석 위를 유영하고 애니메트로닉스 기술을 통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입니다. 말 그대로 놀랄 수밖에 없는 기술적 연출이 아닌가 싶어요. 국내 창작 뮤지컬에서는 만나보기 어려운 거대한 규모의 판타지 장르가 펼쳐지는 만큼 환상적인 전율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서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부 아쉬움이 남지만 현대적인 뮤지컬 연출의 최고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뮤지컬 어워즈 연출 및 무대 예술상 부분 최고의 후보를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본 공연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현재 예술의 전당 토월 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햄릿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 희곡 햄릿이 이번에는 예술의 전당에서 올라왔습니다. 토월 극장이라는 무대를 활용하는 만큼 깊이감 있는 무대 세트 구성과 더불어 수직 조정 장치 등도 잘 활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원작 자체가 볼륨이 큰 공연이기에 이번 작품에서는 그가 처한 운명처럼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햄릿이 한 명의 인간이자 지도자의 위치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무척 밀도 넘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점들을 다 빼더라도 역시 이번 햄릿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려 조승우 배우가 햄릿 역할을 맡는다는 점인데요. 데뷔 이후 24년 만에 첫 연극 무대에 도전하는 조승우 배우가 햄릿이 품고 있는 광기와 분노, 고뇌와 좌절감, 사랑과 허탈함 등 입체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조승우 배우가 했던 뮤지컬 작품들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 작품을 봤다면 그 연기력이 총집합한 결과물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티켓 오픈 시점부터 매진 행렬이 있었기에 관람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이 이번 햄릿 공연의 유일한 아쉬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혹시라도 본 공연을 관람할 기회가 생기셨다면 현재 예술의 전당 토월 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햄릿을 꼭 감상하시길 추천합니다. 네 번째 작품은 예스24 스테이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랭보입니다. 2018년 초연 공연 이후 현재 4형 공연을 진행 중인 창작 뮤지컬 랭보.
작품은 그 제목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의 천재 시인 랭보의 일생과 더불어 그의 친구 폴 베를렌느와 들라에의 이야기를 말 그대로 예술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사실 서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친절한 작품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공연은 상당한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민찬홍 작곡가의 음악과 성종환 연출가의 연출이 특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실제 시인이 쓴 다양한 시들을 음악적으로 재탄생시킨 점이 인상적입니다. 나는 투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라는 대사와 함께 시작하는 넘버 취한배의 경우 특유의 자유로운 멜로디로 사랑을 받기도 했죠. 한편 이것이 앞서 언급했던 불친절한 서사와 더불어 관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요.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공연 관람 이전에 아르튜드 랭보 그리고 폴 베를렌느 이 두 사람의 생애를 찾아보고 관람하길 추천합니다. 실제 시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낸 것 같은 예술적인 감각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이번 11월에는 랭보 어떠신가요? 마지막 작품은 두산아트센터 연강홀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리즈입니다. 1892년에 일어난 리즈 보든 사건을 소재로 한 라이선스 롱 뮤지컬 리즈가 공연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에 초연을 올린 이후 이번 시즌으로 3연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나고 있죠. 뮤지컬 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4명의 여배우들이 이끌어가는 롱 뮤지컬이라는 점입니다. 이야기의 골자는 간단합니다. 보든 가문의 사업가 앤드류와 그의 부인 애비가 무참하게 죽은 살인사건.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리즈 보든을 중심으로 그녀의 언니, 친구, 가정부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제법 자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리즈가 정말 두 사람을 죽였는가? 만약 그랬다면 어째서 그들을 죽이게 됐는가? 그리고 과연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았는가? 이렇게 3가지 포인트 정도가 있겠네요. 롱 뮤지컬이 하는 특성을 가져온 것답게 작품은 기본적으로 저항정신이 느껴집니다. 1890년대에 볼 수 있을 것 같은 의상의 인물들이 이막에 접어들어 밴드 멤버 같은 의상으로 황골탈퇴하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기죠. 이막의 끝자락은 마치 밴드 콘서트를 보는 것 같은 시원함을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잔인하지만 짜릿한 미스터리 사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12월 1일까지 공연되는 이 작품 뮤지컬 리즈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11월의 공연 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끌리는 공연이 있으셨나요? 오늘의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콘텐츠들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